자, 2016년 2회 엑셀 기출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항상 여러분의 엄지척 아시죠?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2016년 2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포함하는 값이 있네요. 문제에서 보면 지역의 특별 또는 광역을 포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문자이니까 포함하는 값을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또는 포함하는 값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문자이면 포함하는 값을 쓸 수 있지만 숫자인 경우에는 like를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또 보통 우리가 특별로 시작한다. 그럼 별. 광역으로 시작한다. 별. 광역별. 특별별. 만약에 앞뒤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포함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like를 쓰는 경우에는 별표를 쓰지 않고 뭘 써야 된다? 퍼센트 기호를 써야 된다. 또 작은 따옴표를 집어 넣어줘야 된다. 라고 했던 것들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별 또는 지금의 경우에는 문자이니까 뭐 포함하는 값으로 가도 아무 이상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 신유형의 문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데이터 문제네요. 여기는 자, 여기 외부 데이터 맞는 건가요? 자, 청약 현황 파일을 B2 셀부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C로 들어갑니다. C 밑에 OA 폴더로. 자, 시험장의 경로도 이 경로와 동일하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시험장에까지 가서 연습을 세팅할 필요는 없겠죠. 그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역 테이블에 지역, 자, 앞에 플러스를 눌러서 지역 더블 클릭, 전용 면적, 청약 가능액, 현재 지금, 자, 그 다음에 무주택까지 순서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순서가 다르면 위아래로 조정을 하거나 또 필요 없는 게 왔으면 이쪽을 눌러서 왼쪽으로 다시 빼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지역, 전용 면적, 청약 가능액, 현재 지금 무주택 순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지역에 특별 또는 광역을 포함하고, 자, 이때 시작값, JR 시작값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함하는 값입니다. 포함하는 값에 특별. 자, 여기 또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그리고 또는, 특히 숫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느냐, 안쪽으로 교집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이 달라진다라는 점. 자, 그리고 광역, 두 번째는 포함하는 값을 광역으로 주겠습니다. 자, 광역, 여기 울산 광역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광역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역을 포함하고 무주택이 10 이상, 무주택이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자, 다음 눌러서 그 다음에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무주택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침 어디서부터? B2부터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범위로 변환까지 있네요. 범위로 변환. 혹시 잘못된 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에서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면 이쪽 필드 기호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표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로 변환하기 전에 틀린 게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먼저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고급 필터 문제인데, 자, 고급 필터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필드, 모든 필드를 전부 다 가져오는 문제들이었는데, 이전에 한번 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지점명. 자, 지점명. 그 다음에 90, 11, 12, 90, 11, 12 이 정도의 필드들만 가져와라 라는 말입니다. 자, 모든 필드들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정한 지점명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그 필드들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32번부터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으면 모든 필드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러한 필드들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복사를 해두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그럼 먼저 조건 B29부터 B30, B29, B30. 자, 하나의 셀의 조건을 작성하는 형태네요. 자, 그럼 여기는 조건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점명이 대로 시작하거나 레프트, 대로 시작한다라는 말은 첫 글자가 대로 시작한다, 첫 글자가 대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레프트 지점명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맨 위에 필드가 아니라 첫 번째 거. 자, 컴마 1이 뭐라고? 대이다 라는 겁니다. 대이다. 거나라고 되어 있죠. 시작하거나. 그래서 OR 함수를 나중에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조건이 또 있습니다. 글자 수가 3개인, 자, 지점명의 글자 수가 2글자도 있고 3글자도 있고 이렇죠. 3글자들만 가져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en이 함수, len이 자, 글자 수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몇 글자? 3글자. 그래서 대로 시작하거나 대구는 나오겠죠. 대로 시작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글자 수가 3글자. 얘네들은 대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글자 수가 3글자니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맨 앞에서 OR 함수로 자, 둘 중에 하나, 건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대가 만족하죠. 대로 시작했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true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고급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 자, 목록 범위는 전체 범위고 조건 범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을 하고 복사 위치. 자, 일반적인 경우 모든 필드를 표시하는 경우는 여기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정 필드들이 지시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를 반드시 잡아 주셔야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 조건에 만족되는 4개의 필드, 다른 월들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필드를 복사해 두면 그 해당 필드들만 결과로 필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필드부터 잡지 않고 첫 번째 필드 바로 아래서부터 반드시 여기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부터 잡으면 절대 never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 규칙. 자,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의 값이 그랬네요. 자, 5월의 값이 자, 5월 여기 있습니다. 5월의 값이 F4 두 번 눌러줘야 되겠죠. 내려오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5월의 값이 평균보다 작고 그랬습니다. 작다. 뭐보다? 평균보다. 자, 평균보다 작다. 자, 그럼 5월 전체 평균이 되겠죠. 5월 전체 평균. 자, 이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돼 있으니까 F4를 누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셀. 지금처럼 5월 하나의 셀은 대구, 서울, 여의도 내려오면서 비교를 해야지만 전체 평균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열 전체를 범위로 잡을 때는 절대 참조 그대로 사용하고 하나의 셀을 사용할 때는 F4를 눌러서 이렇게 영문자 앞에만 절대 참조가 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월의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은 이랬습니다. 자, 6월 클릭을 하고 F4를 두 번 눌러서 H 앞에만 올 수 있게끔. 자, 역시 작다죠. 그 다음에 또 AVER, AGE 평균 6월의 평균.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서 열 전체 범위를 잡을 때는 이렇게 모두 행과 열의 영문자와 숫자에 모두 절대 참조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형태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굵게입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글자색은 표준색의 빨강입니다. 표준색의 빨강.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단 규칙은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결정으로 지정한 셀 결정이죠. 한 개의 규칙만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을 했는데 오류가 나네요. 왜 오류가 날까요? 말하면서 엔드 빼먹었어요. 자, 2개의 조건이죠. 그랬습니다. 2개의 조건을 엔드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로 닫고 확인. 자, 그러면 조건에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규칙 관리에 들어오면 얘를 새 규칙으로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규칙을 또 만들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월의 값 하나 처리하고 지금 여기는 엔드로 처리했죠. 5월의 값 하나 처리하고 또 새 규칙 눌러서 6월의 값 처리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옵니다. 밑으로. 즉
여러 개의 조건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한 개의 규칙만 이용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라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ND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계산 작업 계속 내려가네요. 밑에 있는 줄 알고.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4부터 A30에 번호를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 번호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자, 먼저 일련 번호는 수식이 입력된 행 번호에서 3을 뺀다. 지금 현재 여기가 4행입니다. 그럼 4행에서 3을 빼면 1이라는 소리네요. 또 5행에서 3을 빼면 2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행번호를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지역이 서울, 부산이고 수식이 4행에 있다. 그럼 4행에 있으면 아까 3을 뺐으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SB는 뭐예요? SB. 자, 지역이 여기 보면 표 1의 지역과 표 2에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표 2에 여기 있습니다. 서울, 부산이면 SB. 즉 여기가 서울, 부산이니까 SB가 나온 겁니다. 자, 기타광역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타광역시는 KY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타 지역은 KT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자, 여기 앞에 지역에 따라서 이 코드를 결정을 하고 이 코드를 가지고 자, 행번호에서 이 번호를 결정해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번호부터 한번 간략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로우 자, 가로 열고 닫고를 지정하면 4가 나옵니다. 자기 행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난 D1을 찍고 싶다. 그러면 D1이면 1이 되겠죠. 1. 자, 이렇게 어떤 특정 필드, 특정 셀을 찍어서 자기 행번호를 표시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쓰면 자기 행번호를 찍기도 합니다. 자기 행번호를.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을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을 빼보겠습니다. 이러면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3을 빼라고 했는데 1을 뺐네요. 자, 3을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로우 마이너스 3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자, VLOOKUP 가로 열고 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컴마 자, 이 범위로 들어가겠죠. 절대 컴마 두 번째 우리가 표시할 거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건 지역이죠. 찾을 건 지역이지만 표시할 건 코드입니다. 그래서 표시할 게 세 번째 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lookup value 찾을 값 참조 범위, 이 참조 범위죠. 자, 그리고 인덱스, 칼럼 인덱스, 열 번호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시할 열 번호.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 레인지 룩업 옵션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야 할 건지 유사하게 찾아야 될 건지 이게 숫자로 구간값이 되어 있다면 유사일치만 문자들은 모두 다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자, 또는 0을 써도 됩니다. 0을 이렇게. 자, 그래서 서울, 부산이니까 SB 나오는 거죠. 서울, 부산이면 SB. 그 다음에 기타 광역이면 KY.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면 KT.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빼기 1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ND 연산자하고 다운표 빼기 다운표 다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아까 로우 함수 마이너스 3을 빼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SB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문제에서 AND 연산자를 지시한 게 아니라 뭘 사용했어요? concatenate 함수를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맨 앞에 자, 블럭은 풀고 가겠습니다. 블럭은 맨 앞에 하나만 잡고 concatenator con만 치면 나옵니다. concatenator 더블 클릭하면 가로가 열리죠. 텍스트.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문자 여기다가 AND 연산자 대신에 쉼표를 넣겠습니다. 또 AND 연산자 대신에 쉼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VLOOKUP으로 계산한 값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로우로 구한 값 3개를 연결해 줍니다. 맨 뒤에 가로 닫고 자, 엔터. 그래서 SB-1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AND 연산자가 지시된 경우와 concatenator가 지시된 경우만 구별을 해주시겠죠. 만약에 concatenator가 지시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돼요? AND 연산자. 말이 없어도 AND 연산자를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봤고
두 번째는 청약 가능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 가능예. 자,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른 청약 가능액을 계산하시오. 자, 지역 서울 부산의 85. 여기 보면 표 3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3. 자, 이렇게 놓고 조금 줄여볼까요? 화면을.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서울 부산의 85. 서울 부산의 85면 여기겠죠. 왜? 85니까 여기는 8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몇부터? 50부터 85.9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86부터는 여기죠. 86부터 102.9까지는 여기가 해당되겠죠. 103부터 135.9까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136을 넘어가면 전부 다 네 번째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서울 1, 기타 광역 2, 기타 지역 3. 자, 그리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1, 2, 3.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에서 기타 광역의 103이다. 103 여기 경우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일행 3열. 그래서 인덱스가 필요한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서 V룩업으로 여기를 결정하고 여기를 매치로 결정했습니다. 또는 여기를 H룩업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를 매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V룩업, H룩업을 주면서 여기가 V룩업이면 여기를 매치로, 여기가 H룩업이면 여기를 매치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V룩업, H룩업이 전혀 없이 매치 함수로만 모두 지시가 되어 있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지역이 1, 2, 3 셋 중에 하나 결정을 하고 여기 평수도 1, 2, 3, 4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매치 함수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치만 해볼게요. 매치. 서울 지역, 컴마. 자, 이 부분에서 참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절대, 컴마. 자, 우리는 문자니까 정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바로 닫고 엔터. 자, 서울 부산이면 1 맞나요? 서울 부산 1. 기타 광역은 2. 기타 지역은 3. 서울 부산 다시 1 나왔죠. 자, 그럼 이게 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행을. 자, 행을 결정하고 열을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가 나와야 되겠죠. 옆에다 놓고 한번 가볼게요. 자, 매치가 있습니다. 매치. 자, 우리가 찾은 거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컴마. 이 범위에서 절대 컴마. 자, 지금은 정확하게 찾아야 되나요? 보다 작은, 보다 큼으로 찾아야 되나요? 자, 이게 문자였다. 예를 들어서 우선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50부터 얼마까지? 86 전까지, 85.9까지 구간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03.103 전까지 구간값으로 정확하게 찾을 때는 0이지만 구간값으로 찾을 때는 1,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V룩업과 H룩업에서는 정확하게 찾으면 0, 구간값이면 1이었죠. 그냥 1이었죠. 그런데 매치는 1과 -1로 나누어집니다. 50, 86. 자, 지금 현재는 구간값이에요. 구간값. 그러면 1, -1로 나와야 되는데 50, 86, 103, 136 점점 숫자가 커지는 오름차순의 경우입니다. 오름차순의 경우이니까 마지막에 1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숫자가 136, 103, 86, 5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작아졌다. 그럼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의 경우에는 -1 옵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0이 아니라 1보다 작음 오름차순의 형태이기 때문에 1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5니까 아까 86 전까지니까 1이 되겠죠. 자, 108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103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자, 59는 50보다 크니까 이쪽에 1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49까지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0부터 49는 없어요. 50보다 큰 값만. 얘가 최소값입니다. 50을 기준으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겁니다. 즉 0부터 49평의 값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작은 값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131 이런 식으로 열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트롤 C. 자, 이게 행이죠.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4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현행열입니다. 그러면 참조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서 인덱스 들어갑니다. 자, 인덱스 범위는 어디다? 여기다. 절대 컴마, 즉 이 범위에서 기타 완격이면 2행, 86이면 2열, 그래서 2행, 2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이었고 서울, 부산도 1이었죠. 그러면 1에 1이면 얼마가 나오나요? 30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300이 나옵니다. 자, 얘는 2에 3입니다. 2에 3이면 기타 광역에 700이 나와야 되겠네요. 700이. 자, 700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700. 자, 얘는 기타의 59입니다. 기타의 59니까 200이 나오겠죠. 기타의 529. 3의 1입니다. 3의 1. 그래서 얘는 500이 나올 것 같습니다. 500이 아니라 200.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예측을 하면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끌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들은 반드시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안 지우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예? 제발 그런 질문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 항상 또 보고 확인, 또 확인. 자, 반드시 꼭 마무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역별 무주택 평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몇 개예요? 5개. 5.7인데 5개를 반복을 하는 거죠. 소수점을 버리겠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인트 함수는 없네요. 자, 리핏이 반복을 하면서 자동으로 소수점을 버린 수를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무주택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verage if가 주어져 있습니다. average if. 자, 뭐에 이용해서 지역과 무주택을 이용해서 지역에 따른 무주택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무주택 여기 있습니다. 무주택.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자, 그럼 먼저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곱하기 조건. 조건이 2개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역별이라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우면 되죠. 컴마 뭐에 대한 평균? 무주택 평균. 자, 절대.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마지막에 average에 대한 가로. 자, 이 마지막 가로는 컴퓨터가 내가 좀 빼먹어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우지만 중간 가로들은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조건이 하나라면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가로가 필요 없기도 해요. 그런데 헷갈리는 말 하지 맙시다. 하나로 통일합시다. 하나로. 자, 뭐 하나의 조건인 경우에는 가로를 안 써도 되지만 항상 우리는 가로를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역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지역 범위를 잡고 절대는 열 단위는 주로 절대가 들어갑니다. 누구랑 같다? 얘랑 갖고 내려와야 되겠죠. 옆으로 가지 않고 내려오기만 할 거니까 이대로 둬도 되지만 우리는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내려올 때는 몇 번? 하나, 둘, 셋 번 들어온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8.9 나왔습니다. 얘는 6.666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얘는 서울, 부산은 네모를 몇 번? 8번 반복하고 얘는 6번 반복하고 얘는 7번 반복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맨 앞에서 repeat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큰 따옴표 컴마 그리고 맨 뒤에 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리핏의 가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따옴표 안에서 미음 한자를 눌러서 자, 특수문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문자를 이 수만큼 아까 8.9였죠. 8.9에서 소수점을 버린 수만큼 반복을 해라. 마지막 역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자, 숫자 맞나요? 둘, 넷, 여섯, 여덟. 8.9니까 얘는 6, 얘는 7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주택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자, 간혹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값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왜요? 왜 값이 똑같아져 버렸죠? 블럭을 잡고 하니까. 자, 배열 서식은 블럭을 잡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지우려고 해도 잘못했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한꺼번에 블럭 잡아놓고 해버렸으니까.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 부분을 그대로 수식만 복사합니다. 수식만. 자, 그리고 ESC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또 블럭 잡혀 있어요. 또 블럭 잡으면 안 됩니다. 배열 수식은 하나만 작성을 하고, 자, 수식 붙여넣기 합니다. 또 다시 수식 쓰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식을 복사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 채우기 엔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블럭 잡혀진 상태에서 가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버리면 똑같이 채워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프리퀀시 함수와 카운트 배열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는 그 자체가 빈도 함수, 빈도를 나타내는 배열 함수입니다. 자, 또 이 프리퀀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매치 또는 매치라든가 H룩업, V룩업, 자, 최소값을 기준으로 갑니다. 50보다 큰 값이 여기보다 작은 값이겠죠. 50보다는 크고 86보다는 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간다는 거. V룩업, H룩업, 매치 전부 다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가요. 자, 그럼 여기는 0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뭐 물결 모양이 있지만 서식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0, 200 있습니다. 자, 그러면 H룩업, 매치, V룩업 함수들은 작은 값을 기준으로 찾아야 됩니다. 작은 값을 기준으로. 그런데 by the way, 그런데 but 이 프리퀀시 함수만 좀 미친 것 같아요. 프리퀀시 함수만 큰 값을 기준으로 갑니다. 따라서 V룩업, H룩업, 매치였다면 이 부분을 잡아서 처리하지만 이 프리퀀시 함수는 큰 값을 기준으로 갑니다. 즉 200, 그러면 0부터 20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V룩업이었었다면 200보다, 여기를 잡아버렸다면 200보다 큰 값으로 가버립니다. 큰 값으로. 그러나 프리퀀시 함수는 이 큰 값을 기준으로 작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게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프리퀀시 더블 클릭. 자, 몇 글자만 치면 나오죠. 더블 클릭, 가로 열고 그렇습니다. 자, 빈도 함수. 현재 예치금이죠. 예치금. 빈도 몇 개나 나오느냐. 자, 이 범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육종 실수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컴마. 자, 이 범위만 잡아볼게요. 이 범위만. 내려와야 되겠죠. 1, 2, 3.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끌어볼까요? 자, 이게 맞을까요? 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자, 그리고 자, 현재 예치금 범위를 쭉 잡습니다. 쭉 잡고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는 하나만 쓰고 채우기 핸들을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블럭을 잡고 가겠습니다. 블럭을 잡고. 아까 배열함수 블럭 잡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블럭 한꺼번에 잡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었죠. 하나씩 채우기 핸들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블럭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 몇 글자만 쓰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가로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예치금에 대한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예치금에 대한 범위를 쭉 잡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방식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쉼표 누르고, 자, 이번에는 현재 예치금 큰 값을 기준으로 간다고 그랬죠. 프리퀀시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예치금에 대한 범위를 전부 잡아서 다시 F4를 누르고 절대 참조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마지막 컨트롤 시프트 엔터. 프리퀀시는 자체가 배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2, 11, 7, 3 여기랑 값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달라요? 자, 2, 11, 여기는 13이네요. 여기는 7인데 보니까 얘는 누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적. 전체가 27개라는 겁니다. 전체가. 그런데 얘는 누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빈도 0에서 200 사이에 2명, 400까지는 11명, 그 다음에 이 구간에는 7명, 이 구간에는 3명, 이 구간에는 4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한번 보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는 다른 함수와 달리 블럭을 설정 후에 수식을 작성하는 배열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배열 함수들은 블럭을 잡고 하면 never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리퀀시 함수는 하나만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블럭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이 구간 전체를 잡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부분입니다. 자, 배열 함수의 특징. 배열 함수가 아니라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일반적인 함수들은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가지만, 이 프리퀀시는 큰 값을 기준으로 내려간다는 거. 또 범위를 다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이니까 그만큼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V룩업 P자 빠졌네요. 전부 다. 자, V룩업, H룩업, 매치 함수와 다르게 구간값 처리할 때, 자, 이런 함수들은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갔지만 얘는 큰 값을 기준으로 갑니다. 또 다른 함수와 달리 어떻게 블럭을 설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두 가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범위의 인원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수를 구해야 비율이 되겠죠. 현재 인원수 나누기 전체 인원수. 뭘로? 카운트로. 자, 그러면 여기 뒤에서 나누기 카운트. 아까 전체가 27명이었었죠. 여기서 누적을 해봤더니 27명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2 나누기 27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범위 쭉 다시 잡겠습니다. 자, 절대 가로 닫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야 되는데 블럭을 안 잡고 했어요. 이런. 자, 다시 블럭 이어서 잡겠습니다. 자, 슬래시 카운트. 자, 가로 열고 다시 이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자, 절대 주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각 범위의 인원수 나누기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곱하기 100이 또 있습니다. 곱하기 100.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블럭이 잡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해서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2 나누기 27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0.074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맞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7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30에서 4 빼면, 30에서부터 4 빼면 되겠죠. 자, 는 30-4, 26인가요? 하나를 덜 셌나봐요. 자, 이렇게 세보면 27개가 나올 겁니다. 자, 빼기 했으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확인해서 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프로시저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자, 어디로 가나요? 가산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lt F11을 누르고 삽입에 모듈로 갑니다. 붙여넣기. 자, 조금 내려놓고 자, 문제를 푸는데 자, FN 가산점은 무주택 이런 것들을 인수로 받아서 가산점을 계산한다. 가산점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FN 가산점은 자, FN 가산점은 어떻게? 무주택 곱하기 2. 자, 2 곱하기 X 아닙니다. 2 곱하기 써야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8번에 있는 거, Shift 8번 누르면 되겠죠. 또는 오른쪽 키패드에 있습니다. 자, 곱하기라고 해서 뭐 X자, 영문자 X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부양 가족수 곱하기 5. 더하기 가입 연수. 이렇게 계산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네요. 가입 연수가 1년 이하이면 가입 기간 미달로 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가입 연수가 1년 이상, 1년을 초과하는 경우만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앞에서 자, if 가입 연수가 1년 이하이면 자, 1년 이하이면 FN 가산점은 뭐다? 자, FN 가산점은 자, 가입 기간 미달로 하겠습니다. 가입 기간 미달. 자, 아니면 else 아니면 이렇게 하라. 자, 그리고 and if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또는 여기다가 1년 초과해서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와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1년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1년 초과라고 하고 이 부분을 올려주고 위로 얘를 내려주고.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정답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 컨트롤 C. 자, 그리고 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 잡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 잡으려고 그러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위 찍고 아래 방향키, 또는 아래 찍고 위 방향키로 가도 되겠죠. 자, 가입연수는 여기 있습니다. 가입연수 역시 찍고 아래 방향키, 엔터.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쭉 구해봤습니다. 자, 가입기간 미달이죠. 가입연수가 1년 이하, 1년을 포함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마무리하고, 자, 분석 작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부분 점수 단 1점도 없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홀라당 10점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문제가. 자, 우리가 기존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유형을 하나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카페를 열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직급별 시트에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의 원본 데이터, 자, 이게 봐보세요. 외부 데이터 온본 사용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온본 사용해. 이런 거 시험장에 가면 읽지도 않죠. 이런 거 무시도 않습니다. 그냥 피벗 테이블 오케이, 나 이거 쉬워. 피벗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외부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의 문제 지시사항을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외부 데이터 온본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와 이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외부 데이터, 우리가 평상시에 가져오는 것들은 필요한 필드들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필요한 필드들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필드를 다 가져와야 돼요. 모든 필드. 그래서 필드명 지시가 없죠,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런 외부 데이터 온본 사용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기시험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상설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방법만 틀릴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도 나중에 보면 피벗 테이블 빵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체부터가 틀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들만 따로 다른 시트에 내보내라 라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유형들에 나왔지만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상설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꼭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만큼은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 맞춰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C 밑에 OA 폴더로 가서 그 다음에 가져올 내용은 청약 현황입니다. 자, 내역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역, 그 다음에 전용 면적, 현재 예치금 3개의 열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자, 조건과 정렬은 없습니다. 문제 상시시험에는 문제 있다라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로 가고 위치는 그림을 보고 B2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B2에서 확인을 누르고 혹시라도 위치가 바뀌었다, 틀리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이동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가 뭐죠? 여기에가 여기 있는 것들이 값이 되겠죠. 여기 있는 값이. 어떤 값이에요? 합계 현재 예치금. 그 다음에 지역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자, 지역을 대상으로 그룹을 설정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지역과 전용 면적, 현재 예치금 3개를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더 보면서 자, 지역은 여기입니다. 핵레이블. 왼쪽에 있는 게 핵레이블, 위쪽에 있는 게 열레이블이죠. 전용 면적은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값에는 합계 현재 예치금이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합계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역 전용 면적인데 핵레이블, 열레이블이죠. 이건 압축 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개요 형식이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림을 토대로 개요 형식으로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개요 형식으로 바꿨더니 지역과 전용 면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개요까지 온 거죠. 지역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을 기준으로, 자, 여기 지역을 기준으로 그림에 따라서 그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 울산, 인천, 대전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갑니다. 인천, 서울, 대전, 대구로 가야 되는데 왜 울산으로 가죠? 서울, 대전 찍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그룹 나왔죠? 그 다음에 부산과 서울, 부산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서울 누르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누릅니다. 그러면 그룹 2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범위를 잡아서 그룹 잡고 기타 지역으로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은 기타 지역.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 부산. 서울, 부산에 쉼표가 있고 띄어쓰기도 있습니다. 자, 서울, 부산. 그 다음에 그룹 이름 기타광역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광역시. 자, 그러면 이제 그룹도 되어 있고 그룹도 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에 그룹 설정하고 전용 면적은 합계 예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렬하시오. 합계 예치금 기준이 합계 예치금이 여기를 말하나요? 자, 합계 예치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어디를 말하는지 1500, 600, 1500, 600, 2200, 4000, 5200 여기는 아닌 것 같죠?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8200, 2900 여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인 것 같아요. 8200, 2900, 2700, 2000 내림차순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와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 눌러서 8200, 290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5, 85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순서가. 자, 이 순서가 사용자 정의 정렬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값에는 범주를 이용하여 셀 서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쉼표를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값 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예치금 여기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을 클릭을 하고 값 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뭐에서 여기서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컴마라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천 단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천 단위를 해준 겁니다. 문제에서 숫자 범주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쉼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렬 잘 보시면서 정렬을 해야 돼요. 내가 사용자 정의 정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제에서 어떤 특별한 정렬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이름들 확인해 주시고 위치 B2 확인해 주시고 하나하나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합계가 있는지 여기도 총합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서 자, 데이터표 문제가 또 나왔네요. 1회 때도 데이터표 문제였었죠. 1회 때도. 자, 데이터표를 구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국어와 사회 점수별. 자, 국어가 여기 있고 사회가 여기 있습니다. 자, 국어와 사회 점수별 다른 것들은 그냥 원래대로 두고 이 두 개만 변경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국어 점수가 행방향으로 있습니다. 자, 사회 점수가 열방향으로 있습니다. 자, 얘를 행방향으로 얘를 열방향으로 해서 뭐를 알아보려고 그래? 총점을 알려보려고 그래. 총점을. 자, 그럼 여기서는 알아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총점입니다. 그래서 는 하고 여기를 찍고 전체 범위 잡고 행방향과 열방향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는 잘못하고 있네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매크로잖아요. 매크로. 자, 매크로는 밖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개발 도구로 들어갑니다.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매크로의 이름은 데이터표입니다. 자, 데이터표 확인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엔터. 자, 그리고 범위를 쭉 잡고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로 들어갑니다. 자, 행에 뭐가 있어요? 행에 국어가 있어요. 국어. 행에 국어가 있고 열에 뭐가 있어요? 열에 사회가 있어요. 사회.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마무리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마무리하고, 자, 도형은 빗면이네요. 빗면 도형을 어디에다가? i3K5. 자, 삽입의 도형의 빗면 도형, 기본 도형에 있죠. 자,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대면 이름 나옵니다. 빗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3이면은 여기입니다. i3부터 Alt키를 누르고 K5까지. 자, K5까지 여기까지인가요? i345. 자, i3부터 K5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데이터표 띄고 돼 있네요. 여기는 데이터표 띄고 실행, 띄어쓰기 돼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서 데이터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자, 여기도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고, 그리고 눌러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타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은 차트 문제네요. 진달래 2016 개화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시오. 자, 보면은 개나리와 벚꽃만 있어요. 개나리 여기 있고 벚꽃 여기 있는데 진달래가 없어요. 진달래. 자, 나보기가 역겨워 이런 것도 아시죠? 진달래. 자, 좀 제가 오버하려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진달래를 추가하라고 그랬으니까 진달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자, 개나리와 벚꽃만 있어요. 개나리와 벚꽃만. 자, 그러면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뭘 추가하라고? 이름은 진달래. 자, 계열의 값은 어디 있어요? 자, 계열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렇게 해서 진달래를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진달래가 추가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안 찍고 그냥 찍으면 안 나타나요. 자, 나타났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다른 애들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애들을 살펴보면 개나리 여기 지역 나오죠. 벚꽃 지역 나오죠. 진달래만 안 나와요. 진달래만. 방금 우리가 추가한 것만. 그래서 이 부분도 클릭을 해서 축레이블 어디에요? 지역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달래에 대한 지역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 순서 한번 봐볼까요? 순서. 자, 개나리, 벚꽃, 진달래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나리 계열을 영역형 차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나리, 벚꽃, 진달래 세 가지의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개나리 계열을, 자, 개나리 계열이 현재 파란색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되고 여기를 바로 눌러도 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로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뭘로? 자, 영역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형을 클릭을 하고, 영역형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역형 얘는 누적 영역형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영역형을 지시했습니다. 영역형을 클릭을 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 영역형을 다시 뭘로? 도용 스타일에서 미세효과 자주 강조사가 있습니다. 자, 도용 스타일에 와서 미세효과 자주 강조사가 있네요. 자, 이건가요? 자, 얘가 미세효과 자주 강조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외곽에 선택이 되고 있네요. 외곽에. 우리는 뭘로? 영역형에 대해서. 보면은 영역형에 대해서. 즉, 얘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자, 강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다음 벚꽃 계열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추가하시오. 자, 벚꽃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벚꽃이죠, 이게. 자,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주만. 문제에서 전주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주만. 자, 전주를 클릭을 하고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면 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를 하면 옆으로 가네요. 우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위로 갔어요. 위로.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또다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자, 처음부터 자, 아예 레이블 서식에 가서 이렇게 뭐 위쪽, 지금 현재 위쪽이죠. 자, 이렇게 위쪽으로 바꿔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레이아웃의 레이블의 위쪽 이렇게 한 번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레이블 추가한 다음에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벚꽃 계열의 완만한 선으로 하고 표식을 원점으로, 지금은 사각형이네요. 자, 벚꽃 계열의
자, 벚꽃 계열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쭉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표식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제공이 현재 사각형인데 얘를 원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만한 선에 점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고 자, 여기 가로 눈금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 눈금선, 자, 여기 가로 눈금선, 세로 눈금선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 눈금선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금선에 가서 레이아웃의 눈금선의 기본 세로에 주눈금선, 이렇게 세로 눈금선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로축의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를 눈금으로 하시오. 자, 이 차이점이 뭐냐?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문제, 여기에는 이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자, 가로축, 세로축 교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로축이고 여기가 세로축이죠. 가로축의 축 서식으로 가서 여기에 눈금 사이가 있죠. 눈금으로 지정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5번째 눈금을 지정하는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자, 혹시 문제하고 틀린 거 있는지, 범례는 계열 순서가 맞는지, 또 뭐 제목은 잘 맞게 했는지, 그다음에 축값은 4월 15일까지 다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기타 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서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희망도서 목록 폼이 나타나고, 자,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폼 이름 있죠. 여기서 폼 이름이, 자, 희망도서 등록점 쇼. 자, 보여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희망도서 등록 폼이 초기화되면 제2호부터 제10까지 여기 영역이 분야에 들어오게끔 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구분을 표시하는 것 중에서 국내서가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하라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자,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폼의 빈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폼의 빈 영역으로 폼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유저 폼에서 이니셜라이즈로 다시 변경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지우고, 자, 여기의 이름은 CMB 분야입니다. CMB 분야. 로우소스는 따옴표. 자, 그리고 국내서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OPT 국내서는 tru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2호부터 제20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입력을 해주시면 등록을 누르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자, 등록을 더블 클릭을 하고 탭을 넣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야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분야, 여기서부터. 자, 분야가 1, 2, 두 번째 열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i값부터 결정을 좀 해봐야 되겠죠. i값 current region lowes count 플러스. 자, 플러스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4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위에 바로 연속된 행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3으로 가겠습니다. 자, 플러스 3으로 가고, 얘가 어디서부터? B4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B4부터. 자, 그래서 여기다가 B4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스 I, 2열부터 시작합니다. I, 1, 2 분야부터 들어오죠. 자, 분야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CMB 분야. 는 CMB 분야. 자, 그리고 얘를
얼마만큼 복사를 해야 되냐? 2, 3, 4, 5, 6, 7, 8까지 있습니다. 8까지. 자,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연속 컨트롤 V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구분이 들어가네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중에. 자, 그러면 국내에서부터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if true이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셀스 3에는 자, 국내서가 들어가면 됩니다. 국내서. 자, 그 다음에 else if. 자, else if. 여기서부터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else if. 이번에는 국내서가 true가 아니라 외국서가 true이면 그래야 되겠죠. 자, 외국서가 true이면 뭐라고? 외국서가 true이면 외국서로 바꾸겠습니다. 외국서. 자, 그 다음 마지막 else 들어갑니다. 자, else 붙여넣기 하고 마지막 if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게 선택 이유가 없죠. 그냥 아니면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이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북. 북한의 이북이 아닙니다. 자, 이북. 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고, 자, 이의 B만 대문자죠. 자, 이런 것들 오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목. 자, 제목, txt 제목을 그 다음에다가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정가 저자 순으로 가겠습니다. 정가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정가, txt 정가.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정가는 수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VAL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숫자 데이터인 경우, 자, 우리가 컨트롤 간의 비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이런 것들은 또 더하기 연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VAL 함수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자 들어가겠습니다. txt 저자. 자, txt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보겠습니다. 출판사. txt 출판사. 자꾸 이런 거 더블 클릭되면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발행연도가 있습니다. 발행연도. 자, 여기다가 발행연도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물을 한번 보면, 자, 정가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넣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발행연도를 보십시오. 발행연도. 자, 우리가 이대로 놔버리면 발행연도는 왼쪽으로 들어오겠죠. 왼쪽으로. 그런데 얘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발행연도가. 자, 우리 데이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 문제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점 밸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 밸류 없이 들어가면 2016이 이 앞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디자인 풀고 들어갑니다. 자, 자기 개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북으로, 자, 커말 1급 실기. 정가는 21,000원. 저자는, 자, 저자는 정익종. 한방 합격. 자, 그리고 발행연도는 2016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2016 점 밸류를 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와버린다는 겁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서 점 밸류가 왜 필요한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폼을 종료합니다. 현재 시간만, 날짜는 빼고 현재 시간, 날짜와 시간이네요. 자, 현재 시간을, 여기에는 현재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폼을 종료합니다. 확인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의 종료 들어갑니다. 자, 종료해서 메시지 박스. 자, now 시간만 있으면 타임, 날짜만 있으면 데이트.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으니까 now가 들어갑니다. 자, VB OK only. 자, VB OK only 여기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컴마 여기 보면 여기 폼을 종료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안 쓰면 여기에가 뭐라고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가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폼을 종료합니다. 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VBOK only는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하나만 있을 때 기본값 이렇게 해도 됩니다. 컴마 들어갔죠. 자 붙여넣기 해놓고 붙여넣기가 아니라 컨트롤 Z 자 안되네요. 자 뭐 VBOK only 들어갔다라는 것만 알고 자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unloadme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unloadme.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풀고 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외국서 몰라 2만원 자 저자 몰라 출판사 몰라 2017년 이렇게 등록을 해봤습니다. 자 등록 제대로 됐죠. 그리고 종료. 그래서 현재 연도와 현재 날짜 시간을 포함하고 폼을 종료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OK only, VBOK only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2회 기출문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기출문제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